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라는 악재와 또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이라는 호재가 공존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공급망 차질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그럼에도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1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함께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3,020선 회복을 했습니다. 0.64% 오른 현재 3,02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 폭이 크진 않지만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하루 만에 다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1,700억 원가량 매도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장중 1,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0.72% 탄력으로 1,0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이끌어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환경, 특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테슬라의 강세, 또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 또 도요타의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늘 게임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모처럼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기존 대장주들 위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오늘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매수 시점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 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다시 좀 내려가고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시장이 또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환율이 12원 내렸거든요. 네. 지난주에 환율이 12원 내렸고 어제도 또 다시 한 4, 5원 정도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어제 환율이 올라갔던 거는 뭐 중국의 성장률이 좀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건데 사실 예상치가 플러스 5%였고 어제 발표치가 플러스 4.9%였습니다. 뭐 0.1% 차이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전에 성장률이 막 7.5%, 7.2%, 6.9%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4.9%로 나온 거는 그냥 중국 치고는 되게 성장 못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면서 중국이 위안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원화 동반으로 하락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제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 좀 뒤집혔죠. 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시작 좀 안 좋게 했지만은 뭐 중국이 뭐 지금 전력난 문제, 뭐 반도체 공급 문제, 뭐 여러 가지 공급 공급 병목 현상 뭐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나라 환율의 뭐 차익 실현 명분 이런 것들만 조금 좀 제공을 좀 했었고요. 뭐 미국은 이제 그런 것도 잠깐 아침에 반영했다가도 또 다시 실적 기대감을 올려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어제 기술주들이 뭐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넷플릭스나 테슬라 이 두 가지가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의 그 오징어 게임의 뭐 영향으로 가입자가 대폭 늘었다 이러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또 거론하는 그 디즈니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디즈니는 좀 경쟁력이 약해졌다라는 전망에 또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넷플릭스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도 되게 계속 좋은 만큼 네. 넷플릭스의 실적 기대 이런 것들이 되게 미국 증시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테슬라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테슬라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미국에서도 2차 전지 관련 모아둔 ETF가 고점을 뚫고 신고가 행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2차 전지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테슬라나 넷플릭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제 모여지면서 이 테슬라랑 넷플릭스의 실적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좋죠. 뭐 어제에 이어서 컨텐츠도 좋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방금 또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은 뭐 최근에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 좀 나눠서 움직이긴 하지만은 대형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 게임주들은 이제 코인과 관련된 NFT 관련 토큰과 관련돼서도 시세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NC소프트랑 넷마블은 실적 측면이 조금 더 가깝고 나머지들은 조금 토큰과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 모델 이런 시너지를 좀 기대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좀 많고요. 근데 환경주들은 어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도 좀 아직까지는 뭐 신재생 에너지들은 뭐 유가 관련돼서 최근 좀 올라오고 있는 좋은 흐름이었고 또 탄소 중립 관련주들은 어제 뭐 탄소 감축 관련된 이슈 나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반도체나 차량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솔직히 반도체나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급 변목 현상이 풀려간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빨리 올라가긴 할 거라서 뭐가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정도로만 좋고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또 팔기도 애매하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실적 시즌까지는 이런 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다가 실적 시즌 이후에 공급도 사실 좀 풀려갈 겁니다. 지금 풀려가고 있는데 기사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사가 나오면 반도체, 뭐 전자제품, 차량용 이런 것도 풀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 캔을 좀 쌓아두고 지금 당장 개별주 위주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좀 수익 실현해가면서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긴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실적 모멘텀이 이런 악재들을 뚫고 좀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차전지나 콘텐츠 전반적으로 테슬라나 넷플릭스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 밖에 환경이나 게임 같은 개별주들 위주로 역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일단 공급 병목 현상 같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별주 위주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반등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시장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고수익 종목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원강업입니다.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인데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윗꼬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말씀드린 지 며칠 안 된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저희가 10월 6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거래일로는 뭐 이제 며칠 안 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종목을 매수가 3,900원, 목표가 4,600원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때 4,600원 목표가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에 이제 찍었던 고점 인근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때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였죠. 이 가격대에서 추천드렸고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반등하고 전고점까지
먹을 자리 나올 것이다. 단기에 먹을 자리가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일단 거래량이 나왔는데 다 던지기는 좀 아깝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좀 돌파해준다면 추가 행동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반 차익 실현, 나머지는 돌파 여부 확인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 상승을 해줬을 때 저희가 또 한번 리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 절반 차익 실현 말씀드리면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게 정석인데 팔아야 될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는 좋은 매매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입은 불가, 오히려 일부는 매도를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렸고 나머지 비중만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의 픽 점검까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종목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맨 오른쪽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 눌러보시면 게시판에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자 10월 19일 골수의 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오늘도 7가지 종목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재미있는 오답 같은 부분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또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또 문자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번 종목인데요. 풍으로 시작하는 2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풍땡 거의 없어요. 그렇죠? 힌트 들어볼까요? 풍땡 쉽습니다. 네. 풍땡 한번 사실 이 회사밖에 없죠. 뭐 지주사도 하나 같이 있긴 하지만 글자 수 좀 글자 수만 보시면은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일단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사실 뭐 되게 전통적인 종목이라서 다 누구나 좀 알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소폭 하락해서 3만 원 중반대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주요 업종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네. 돈과 관련된 돈이 아니고요. 돈. 네. 구리라고 하면 좋겠죠. 네. 구리 돈과 같은 일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방산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방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또 마침 방금 뭐 몇십 분 전, 수십 분 전에 이제 북한에서 네. 또 이슈도 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쳐다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방산 관련주들이 막 되게 좋다 이제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북한에서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발사해주면 한 번씩 쳐다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은 이런 방산 쪽보다는 돈과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철강 관련주들이 요즘에 좋았고 뭐 비철 금속 이런 것들도 좀 계속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철강주들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가 좀 상승세가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비철 금속의 상승세가 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당장 이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조금 개선될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풍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산사업보다는 최근에는 동이나 구리 관련주로 이제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고리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도 많이 개선됐고, 사실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자,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한 2017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고,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져가다가 지금 조정을 주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되고, 주화용 소전이라든지 동합금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화용 소전이 뭐냐면은 네, 어렵다. 네. 그 이제 그 동전 중에 이게 이제 동전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동전이 이제 구리로 잘 안 만들죠. 새로 나오는 동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구리로 만든 이제 동전들이 나왔었는데, 요즘 이제 그게 아니라 오. 조금 이제 소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가볍고 이제 그래요? 그냥 뭐 그런 이제 소재 바뀌었는데, 아직도 외국에서는 이제 그 동전들, 동으로 된 동전들 센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무늬가 없는 동전들을 갖다 주면 거기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이제 뭐 지금 몇 분 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최근에 전통적으로 이제 방산주에도 속혀 있는 종목입니다. 소구경이라든지 대구경, 탄약, 그리고 탄약 부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대북주로 엮여 있지만, 최근에 사실 대북주들 중에서 이제 방산주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아무래도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미사일 한번 쏘면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많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 많이 좋네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풍으로 시작한 두 글자의 종목이고, 워낙에 이제 쉬운 종목이고, 네. 뒤에 있는 한 글자만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 오늘도 재밌는 오답들 보내주시면 여러분 뭐 풍덩, 풍수, 네. 그리고 풍각, 이제 풍각. 나이대가 나오는 거죠. 풍각이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오빠는 네. 예, 그쵸. 이제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런 노래도 있었죠, 옛날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밌는 오답들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올라간 종목들 소개시켜드리죠. 사실은 방송에서 안 다룬 종목들 중에서도 급등한 종목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방송에서는 저희가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소개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고수의 픽에 나오더라도 소개시켜드릴 수 없는 종목들을 저희가 장 전에 보여드리는 서비스 일주일 동안 제공해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교육용 동영상이 들어있는 USB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연령대가 나오는 오답 중에 풍금도 올라와 있고 하고 있는데, 풍각이 뭔데요? 풍각이 뭐예요, 정확히? 저도 풍각이 악기 중에 하나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저보다 한참 위입니다. 풍금은 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풍각은 정확하게 바람둥이라는 얘기를 했던 때도 있었고, 바람둥이다. 예, 그런 이제,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해봐서 저보다 한참 윗세대들이 쓰던 단어라고만 알고 있고, 저희 세대는 이제 풍금이죠. 그쵸. 저희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 다 풍금이 하나씩 있었죠. 저희는 오르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음악실이 따로 있었어요. 저도 음악실 있었어요. 저도 음악실 있었거든요. 교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악실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다 교실마다 풍금이 있고, 네. 바닥도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다 이제 시멘트지만, 저희 땐 다 그 나무 목재여가지고 네. 이제 이제 왁스 칠하다가 손톱에 그쵸, 이제 그쵸. 가시가 찔리기도 하고 뭐 이랬던 이제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 재밌는 추억 이야기들 여러분 네, 보내주시면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건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결과를 위한 과정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네.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소개도 시켜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풍각 뜻을 아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풍으로 시작한 두 가지 글자의 종목 1차 힌트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5분께 골수입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49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페노션 매수가 7,810원에 비중 30%,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달 정도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39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 또 매수가도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좀 팔고
다른 종목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팔 수는 없어요, 사실. 좀 많이 빠져 있고 비중도 많기 때문에 다 팔 수는 없는데 사실 지금 조금 파는 것도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해운주들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해운주들 중에서 뭐 일부 종목들의 뭐 미국의 그 롱비치 항구에서 선박들이 서 있는 이 현상이 좀 해소되면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물류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그거랑 특히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벌크선 관련된 이슈가 좀 필요한 구간인데 친환경 관련돼서 또 올라올 수도 있으려면 오늘 올라왔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친환경 관련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친환경 벌크선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왔으면 사실 오늘 올라왔어야 되는데 오늘도 시세가 안 나오고요. 전체적인 추세상 많이 약하고 지금 음봉만 계속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잠깐 소폭 반등 나오고 결국은 또 다시 저점을 낮추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오늘 당장 매도하실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7,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일단 지금 오늘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수가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한 마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900원, 7,400원, 이런 500원 단위로 좀 잡아가지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6,9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반등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가격으로는 6,900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8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홀딩스 매수가 5,300원에 비중 15% 수고하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1% 이상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 한 4,200원 선 찍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손실 중이세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전통적인 이제 사료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기다가 이제 관계사에서 미국의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조금 이제 흔들림이 있거나 할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BR이 0.57밖에 안 되는 정말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롱텀으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 반등은 단기 종목이라고 생각해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중요한 한번 이제 이번에 장이 빠질 때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장이 이제 빠질 때는 장사 없는 법이죠. 근데 이제 그 자리를 빠르게 돌려내면서 장기 입형대 위로 올라오는 양봉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구간만 지지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고점만 잡아도 오늘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형가원 같은 경우도 단기 고점 이제 말씀드렸는데 단기 고점을 1.5%가로만 잡아도 5,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쉬운 건 뭐냐면은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사볼 수도 있는 자리인데 5,300원 정도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5,500원을 고점을 봤을 때 사실 조금 이제 일찍 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매도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매수 타점이 안 좋고 아까 대형가업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가져가 볼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매수는 할 자리가 아니다. 왜냐면은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사실은 이미 일부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여기 추가 상승을 하면은 남은 절반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해 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오늘 대형가업을 들어가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5,500원까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매수 타점을 조금 이제 주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500원과 함께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7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트랙 I 매수가 54,900원에 비중 25%, 누리호가 곧 발사된다는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세트랙 I는 이제 위성 관련주라서 우주항공 섹터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누리호가 내일 모레 발사가 되죠. 이분은 매도가를 언제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요즘 제일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네. 누리호가 이제 발사된다 했을 때 이제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면은 저도 사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은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잘 이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종목들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자금들이 지금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 실패했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에서 저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일 정도에는 정리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발사를 한다고 했을 때 발사하고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더 나올 만한 뉴스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사에 성공했으니까 앞으로는 뭐 매달 하나씩 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한참 뭐 장기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에 대한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실패한다 그러면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내일이면은 뭐 가격이 얼마여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 전략이 중요한데 뭐 매도한다고 다 끝이 아니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시세가 만약에 움직였습니다. 시세가 잘 움직였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조정 나오고 나서 뭔가 추가적으로 뭐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관점을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세트레가이뿐만 아니라 누리호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내일 중으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누리호 발사 이 재료 소멸의 관점에서 오늘이나 내일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14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NF 매수가 81,400원에 비중 10% 언제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대감으로 굉장히 23만 원 선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분은 저 수익이 엄청 많이 나셨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8만 원대인데 지금 20만 원이 넘었다. 와, 수익 엄청 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네. 생각하면은 이분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을 가지고 있었고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작년 이제 올해 초나 작년 말에 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도 이제 사실은 바로 간 게 아니라 횡보도 길었고 흔들림도 많았고 지루한 구간도 있었고 어려운 구간들도 분명히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실적이 나오고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면은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온 종목은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맞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물론 끝없이 상승했으면 좋겠지만은 아마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상승이 멈추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힘을 한번 모아주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 터치를 해주고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이탈하는지 한 번 정도는 눌림목을 체크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롱텀으로 가져가시고 롱텀으로 가져오신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 없고 횡보 이후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들이 있을 테니까 아예 한 이제 올해는 그냥 묵혀두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롱텀으로 한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추세로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길게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풍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사진 힌트도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하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빨리 봐주세요. 이제 또 강아지, 개 중에 견종이 있는데 한국의 강아지 찾아보니까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 때는 이렇게 귀엽고 저 강아지들은 또 청와대에서 기르고 있는 그런 강아지라고 합니다. 귀여움을 잘 못 느끼시는 이 두 분과 함께 강아지 사진을 보고 있자니 정말 씁쓸합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옛날에도 이제 네. 그런 얘기 했었죠.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뭐가요? 이 강아지, 이 개 세 마리면은 호랑이도 잡는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저도 이제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품종이 북한 쪽으로 알고 북한에서 왔어요?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북한 쪽 이제 품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이제 차이죠. 이제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아니, 우리 앵커님은 뭐 이런 반응이 강아지 사진을 보여줘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땐 귀엽고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말씀해 저도 주세요. 귀엽게 생각하고 있어요. 끝이에요? 네, 귀엽네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한 만약에 들으면은 뭐 이제 마지막 한 글자가 있으니까 네. 소주 이름도 같은 소주가 있다 이 정도는 소주. 있습니다. 한 글자짜리 소주가 있으니까 저 그런 힌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이제
강아지가 나오니까 네. 이렇게 이제 도원 앵커님이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이거는 귀엽잖아요. 고도의 전략이다. 원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힌트 도원 앵커님이 이제 이런 힌트 네.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소주병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그 대중의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구나라는 이제 고도의 그럼요. 이제 전략을 애견인, 보면서 애견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화가 할 말을 잃고 뭐 식음을 전폐하는 무슨 잠깐 이제 소리지, 말을 모두 네. 잊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있지 않나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강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또 여성분들만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귀여운 강아지 사진으로 이름 힌트를 드려봤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힌트 또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주 이름 하나로도 네네. 특별히 이제 특히 네네네. 이제 가을철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럼요, 자주 그럼요. 이제 등산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도 없었죠. 이번에는 거의 뭐 여름이었다가 바로 겨울이기 겨울이었어요. 때문에 네. 여러분 주말에 저도 이제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관악산을 자주 가는데 요즘 이제 거의 뭐 주차장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웨이팅이 깁니다. 요즘엔 산이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탁 트여 있고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뭐 제한할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제 정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늘 뭐 등산도 생각해 보시고 소주도 생각해 보시고 강아지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종목 오늘 누가 봐도 정답보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셔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오늘의 종목 두 글자. 프로모션 약간 두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밌는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는 이야기들, 재밌는 오답들 많이 도전해 주셔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름 힌트, 2차 힌트 모두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15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뚜기 매수가 55만 원에 비중 5%, 4월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 중인데 손절한 생각은 없고 추가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뚜기 4월 달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48만 7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이분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솔직한 게 네네네. 네, 손절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잘 진단을 해드려도 이게 손절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고 나중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애초에 난 할 생각 없다. 이렇게 또 오시면은 오히려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또 말씀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시점인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식품 관련 주다 보니까 사실 뭐 크게 뭐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난 게 아니고 뭐 경기를 방어한다고 하잖아요. 뭐 생필품은 좀 많이 소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소비가 되지 어떨 때 많이 되고 어떨 때 조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살짝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연중 저점 수준이거든요. 연중 저점이고 작년 코로나 그 급락 이후에 또 나오는 새로운 또 저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45만 원 선, 지금 48만 원인데 한 45만 원 정도까지만 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 종목이 한 51만 원 내지 52만 원까지 회복이 되어도 그때 좀 더 사가지고 매수가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수익권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분한테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은 할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항상 주식을 할 때 내가 손절 안 하고 매수가만 팔아야지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손절은 안 하더라도 올라올 때는 그 올라오는 것을 충분히 최대한 다 누리고 나서 내리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손절 안 하시더라도 51만 원, 2만 원 뭐 추가 매수해서 뭐 수익 극대화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격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트질로 매수가 37,000원에 비중 12%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이트질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한 3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45,000원 부근까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37,000원에 매수하셔서 조금 매수가까지 남았습니다.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제 생각에 뭐 충분히 매수가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네.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쌍바닥에서 저점을 올려주는 쌍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작년 매출 영업이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테라가 이렇게까지 잘 나갈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카스의 이 야성을 이렇게까지 옛날에 우리 정석이었거든요. 참이슬의 카스 이제 네. 소맥을 먹을 때 카스를 시키는 게 정석이었는데 요즘은 다들 테라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테슬라 정락이 통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워낙에 좋았던 데다가 이제 곧 있으면 위드 코로나라 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엮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모임이 좀 제한이 풀리고 이제 2차 접종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회식 자리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만 봐도 점점 이제 코로나 따위 잊어버렸다. 이제는 뭐 실제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잘 검사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지금 올리는 쌍바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한 4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오히려 이 종목은 4만 원에서 4만 원대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4만 원을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그 자리에서도 전량 매도하시기보다는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위드 코로나 수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까지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차 목표가 4만 원 제시해드렸고 그 이상 돌파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2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TCS 매수가 3,420원에 비중이 40%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KTCS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우상향을 그리다가 7월달 이후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73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손절 고민해 봐야 될까요? 그럴 만한 시기는 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예전에 OTT 관련주로도 가끔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쿠팡 관련주로도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중에서 OTT 관련돼서 흐름이 조금 보여줄 만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세가 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일단 전형적으로 보면 올라올 때는 되게 거래량 나오면서 뭐 어제도 이런 종목 상담해드린 것 같은데 올라올 때는 정말 시세 잘 붙고 거래 많고 사람들이 막 사면서도 빠질 때는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안 쳐다봅니다. 지금도 보면 올라올 때는 거래량이 아무리 못해도 한 1,000만 주, 많이 나오면은 뭐 5천만 주 꽤나 나오다가 최근에는 거래가 뭐 오늘은 뭐 7만 주 나오고 있고요. 뭐 2만 주 4만 주 나오는 날도 있고 많이 나와봐야 10만 주, 20만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슈 하나만 나오면 또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달려듭니다. 이럴 때는 시세가 한 번씩 또 반짝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손절이 늦어버린 경우에는 차라리 보유하고 계신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손절도 추매도 아닌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한 번 정도는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현재 KTCS의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 40% 쓰셨다 그랬는데 나머지 60%는 이 종목에 다시 들어오지 마시고 나머지 60%는 다른 종목 매매하시면서 수익 좀 챙겨가시고 혹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좀 잘 났다 하시면은 이 종목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좀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종목의 현장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KTCS 종목만 말씀드렸을 때에는 지금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CS 같은 경우에는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 매수가 79,980원에 비중 5%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8만 원 근처이시면 한 지난달쯤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이번 달에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은 65,8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 그대로 보유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술적 분석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할 만한 뉴스가 7월달에 나왔던 이제 NK 세포 관련된 뉴스들 특허 출원 때문에 이제 원래는 NK 세포 치료제를 이제 환자의 몸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드는데 한 4주 걸리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만드는 이제 약품은 10일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고 사실 이게 작년 초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급등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을 하기 전에 매집했던 그 이제 1년에 어떻게 보면 자금을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빠져나가는 이제 느낌도 강하고, 이런 종목들이 물론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뉴스를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기도 메타로 가는 거거든요. 기도 매매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예 내부 정보를 갖고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거 알고 하지 않는다면은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까 기술적 분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중요한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뉴스가 나왔을 때 7월 달에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이때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왔을 때 추세 전환을 해줘버렸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121선 인근에서 걸린 다음에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좋은 뉴스 나오면 뜰 수 있다. 근데 그런 결국은 종목이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 그러면은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여력을 좀 기다려보겠다 하시면은 시간을 정하세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준다. 근데 한 달 안에 뉴스가 안 나오고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면은 정리하겠다. 이런 이제 각오로 이 종목에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줄지 정하시고, 딱 이 기간이 지나면은 미련 없이 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뉴스를 기다리면서 하는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좀 기간을 설정해 놓고 대응하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박셀바이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풍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풍산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만한 종목이고,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 뭐 항상 저희 시초가 잡아오죠. 35,400원,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차트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보면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은 풍산하면은 떨어지는 기업밖에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구간들 단연간 가졌다가 지금 한 1년 정도 상승을 해주고 현재 조정 구간을 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 정도면 전에 올라갈 때 지지했던 구간하고 맞닿아 있는 구간이고, 전에도 한 번씩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 나왔던 라인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 작게 잡고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오늘 종목은 풍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풍산입니다.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문자 정답과 오답 함께 많이 보내주셨는데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장 또 마음에 드는 문자는 이제 오답을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2860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풍덩, 이 시간대 최고의 코너, 세 분 매력에 풍덩 빠져서 즐겁게 시청합니다. 오늘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자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께서 즐겁게 방송을 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네. 있고, 앞으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력으로 좋아요. 여러분들께 항상 이 시간에 채널 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력 발산, 네. 그럼요. 언제나 하고 있죠. 언제나 전문가님도 매력 발산.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그 풍각 뜻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6395번님께서 풍각, 음악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뭐 딴따라 이런 것도 음악하는 사람을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옛날에는 정말 이제 약간 비하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약간 딴따라 그러면 힙하다는 느낌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엄청 있어요. 능력자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힙하다는 뜻을 풍각장이로 했다라고 좋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네네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각제기가 되게 힙한 단어였구나. 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네. 거죠. 저희끼리 약속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자 17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풍산계 아니죠? 고로 풍산입니다. 나 또한 내 종목 물고 놓지 못하고 있고요. 또 세 분의 분위기가 좋아서 이 채널도 계속 보고 있다라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오늘 저희를 좋아해 주신 분들 문자가 많이 왔네요. 종목을 한번 매수하시면 좀 매도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제 그 매수를 하면서 종목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 빠지는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절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본절을 찾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방송 보시는 분 대부분 초보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보시고 손절도 해보시고 수익도 내보시고 뭐 이제 어려운 경우, 좋은 경우 다 겪다가 중요한 건 그 과정들을 복귀하는 거예요. 나빴던 결과가 나왔고 지금 고생하는 것들은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잘 된 건 잘 된 대로 고민해가지고 계속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또 한번 경험이 될 테니까 중요한 건 그냥 물려만 계지 마시고 네. 왜 내가 이때 샀는지 왜 물려 있는지 앞으로 어떨 건지 그래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기 성향에 맞춰서 잘 전략을 세워보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막 문자가 도착했는데 9956번님께서 두 분 모두 매력이 충분합니다. 저희가 매력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시고 또 마루 보내주셨고요. 3453번님은 이행시 풍문으로 들어 산 주식 대박 났으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풍문으로 듣고 잘 판단을 해주셔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수익이 나서 그게 운이었다면은 결국은 그 이상의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당구 치거나 고수톱을 치셔도 알 겁니다. 처음에 이제 뭐 첫끝발이 땡이다 네. 이런 얘기도 오늘 또 강아지 얘기 나왔으니까. 있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나가서 정말 실력으로 수익을 내시는 때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문자 많이 와가지고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4959번님께서 이 선생님 저요 정답은 풍산입니다. 하트 되게 또 활기차고 또 귀엽게 보내주셔가지고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해맑음이 좀 부족한 김상은 전문가님께 답장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까 그 학교 얘기가 잠깐 나와서 이제 저렇게 쓰신 줄 알았는데 그런 네. 거 같지 않을까요? 그 전에 하신 거였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미리 좀 약간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또 애청자님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약세로 마감한 코스피 어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뉴욕의 강세 흐름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조금의 낙폭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대로 회복해내면서 지금 장초 부근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0.65% 강세 속에 302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지금 오랜만에 그래도 천스닥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6%대 지금 상승폭 켜내면서 100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정반대의 느낌이죠. 개인만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탄소 배출권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시간 외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조금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지금 전기차 배터리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실적도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을 거라는 강한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삼진 L&D가 2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LNF와 함께 원익 P&E도 강세 흐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승 R&A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이폰 제작사로 알려진 폭스콘이 전기차 콘셉트카 3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과 관련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바이통과의 공급 계약 체결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14%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10위권 내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저가 매수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